안녕하세요. 주식코네 혼입니다. 어제 휴방해가지고 커뮤니티 글 남겼는데요. 요즘 채널에 좀 부진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더니 또 응원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그거죠. 제가 꾸준히 방송 못한 게 가장 클 겁니다. 꾸준히 못하니까 기다림에 조금 좀 지치신 분들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만들어 가봐야겠죠.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봐볼게요. 어제 미국장이 좀 급등을 했고 오늘 좀 급등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분명 또 근데 어제 말고 그제를 보시면 미국장은 좀 그 실적 쇼크에 의해서 좀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FOMC 결과에 좀 그 증시가 반등을 한 건데요. 우리 장은 어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그제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미국 장 급락할 때 우리 장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미 좀 이렇게 그 반영적인 걸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단순 지표로 봤을 때 코스닥 보시면요. 제가 여기 검은 선을 그어놓은 건 좀 예전에 그 설정해 놓은 선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804포인트 여기 부근 정도가 저항으로 맞이하는 부분이에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저항을 받은 거죠. 저항을 받고 조금 밀리면서 끝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장하고 다르게 지표만 보면 저항을 맞는 게 당연한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0선하고 여기 이제 그 저항 구간대 저항을 받은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남아 있는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또 있으면 오늘 또 그 흐름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갈릴 수 있겠죠. 애플, 아마존, 인텔 중요한 오늘 좀 날이죠. 그러니까 어, 시가총액 1위였던 애플과 아마존,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인텔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국내 총생산 GDP 이런 것도 이제 좀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보시면요. 코스피는 또 다르게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행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피 보시면 그 오늘 좀 그 단기 2400포인트대에서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돌파된 거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목표치를 본다면 저항이 받을 수 있었던 구간 여기까지도 일단 열려 있는 거죠. 계속 올라오고 돌파하고 올라올수록 상승할 수 있는 자리대가 열려 있고 사실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기술적 지표로 보면 2500선까지는 2550까지는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 많이 좀 이렇게 하락할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훈풍이 불어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라온 자리 깨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 지수로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종목별로 잘 올라와 주고 있고. 자, 오늘 특징적인 건요. 되게 무거웠고 재미없고 답답했던 하나솔루션이 좀 급등해줬고 전고점을 돌파해줬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지지받으면 또 며칠 동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섹터의 흐름이 나와주면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때가 중요하게 이제 저항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 한 4만 1,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4만 1,000원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4만 1,000원 돌파해주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왔다. 그래서 4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 4만 5천원, 6천원 구간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받고 되게 유망하게 봤던 태양광 사업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고 4만 1,000원이 이탈 안 하는 선에서 4만 1,000원 부근이 이탈 안 하는 선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징적이게 올라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 ENG가 같은 태양광 분류되는 종목이고, 같이 봐왔고 반납되고 여기서 반등자를 다시 한번 같이 체크해봤던 종목인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다시 소외되고 눌리고 빠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오랫동안 그어놨던 요거 이제 밑단 좀 지워놓고요. 요거만 보시면 장기적으로 흘러왔던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 그래서 보시면 상승 추세를 타고 왔다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했지만 재차 회복이 됐고 지금 자리.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신성 ENG도 하나솔루션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단기 목표는 여기 2200원대까지 열리니까 단기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겠다가 될 수 있어요. 2200원대까지 목표를 보토고 한번 흐름이 나온 섹터, 지속적 흐름이 나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또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OCI고요. 태양광에 빼놓을 수 없는 폴리실리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에 좀 자리를 잡고 좀 판매를 하면서 그 태양광 사업을 이어왔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태양광 쪽에 이제 수주를 하면서도 불구하게 수익을 못 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호시록이 나왔던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많은 좀 공급을 따냈다는 게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OCI가 또 기사가 나긴 했어요. 났다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또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태양광 관련주한테 반대 성향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태양광 섹터가 좋다라는 거는 호재긴 해요. 가치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태양광 종목한테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같은 섹터로 묶이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간다는 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OCI도 폴리시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추세선 바닥에 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고 11만 5천원대가 회복이 중요하겠죠. 회복한다 그러면 목표치가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금액도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그 다음에 폴리시콘 관련 OCI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그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같이 엮이는 풍력이죠. 풍력의 대장인 CS 윈드가 또 급등해줬고 그렇게 되면 또 유니슨도 또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섹터에 돈이 들어가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니슨도 보시면 좀 급락이 나오고 좀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고 했지만 여기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저가를 또 그 사이에 또 높였네요. 보시면 이렇게 급락했다가도 저가를 올리는 추세를 만들었고 지금 추세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추세 이탈만 안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추가 또 빠지더라도 추세선을 잡고 이렇게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같이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고요. SDI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거쳤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힘을 못 썼죠. 이렇게 좀 돌려봐도 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속해 왔죠. 하락 추세를 지속해 왔다. 인터넷이 느리니까 이렇게 되게 느립니다.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맞이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빠져왔던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캔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를 봤을 때 오늘 캔들이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과 함께 조정이 좀 깊게 왔지만 다시 한번 저가대에서 추세를 바꿔주려는 노력. 그래서 SDI도 대형주로서 되게 좀 의미가 있고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이렇게 돌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형 배터리 생산하는 정말 배터리 소재주 배터리 주로서 여태까지 큰 시각을 못 받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중심이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금 추세를 이겨내는 오늘의 캔들의 의미를 두고
상승 전환으로 추세가 바뀌는지를 체크해 보면 또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로서 좀 이렇게 투자하고 좀 이렇게 빠르지 않지만도 좀 이렇게 진득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SK가 지속적 보고 있지만 SK가 되게 관심이 정말 많으시군요.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를 좀 이겨냈죠. 단기 추세 때문에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추세에 올라타주면서 추세 이탈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데 단기 저항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두냐라고 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드렸고 18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이런 추세가 나오고 흐름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18만 원이 다시 깨진다라기보다 이렇게 박스권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또 다시 또 전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 고점대, 박스 저점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18만 원대가 단기적으로 온다기보다 박스권 흐름으로 이 단기 하락에 대한 방향을 좀 틀어준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원, 7천원 구간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 매도 자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공략해야 될지 흐름을 보시면서 이때 보유하신 것들 물량을 보셔야 되는 거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사신 분들도 좀 18만 원까지 빠질 걸 대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면 22만 5천원, 7천원 구간을 넘어설 때 돌파 매매 개념으로 볼 수는 있어요. 돌파 매매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음 대응 구간을 짜내면서 또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닝 IPS고요. 요때 이제 마찬가지 분석해 놓은 대로 요것도 이제 인기 종목이죠. 우리 채널에 보시면 저가 때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제차 28,300원 올라올 때가 의미 있다 얘기 드렸고 올라왔을 때 다시 얘기 드렸죠. 그래서 깨고 내려갔다는 건 안 좋고 하방에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는 걸 의미 둬라. 그래서 항상 그 깼다고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한번 깨고 나면 안 보시고 다른 종목 보는데 다시 회복한 것도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돼서 올라와서 28,300 올라오고 단기적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7만원대까지 좀 순항해 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34,000원 정도 깨고 왔던 35,000원 정도 금액까지 목표치는 둘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캔들은 좀 불쾌한 캔들이 나왔네요.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 좋지 않아서 3만원 여기 34,000원 여기가 안 깨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윗단에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시장의 여파와 함께 깨고 내려갈 때를 염두에 둬서 마지막 그 평단가를 조정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고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는 자리를 드렸던 것은 이번 그 시장 흐름과 함께 따라가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라는 분석이니까요. 거기 맞춰서 한번 또 맞춤 대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BH고요. 폴더블 폰 관련주로 되게 이제 좀 무거웠고 못 갔고 박스권을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요때 이제 봐가지고 제가 돌파 매매로 봤다가 돌파를 못하고 안착 못해서 그냥 털고 나왔었는데 재차 올라왔다는 것도 이제 같이 몇 번 본 적은 있고 이번에 여기에 박스에 대한 돌파가 나왔었고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단기 쌍봉을 그리면서 빠졌지만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요.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달라지긴 했어요. 자 보시면 주봉상으로 또 한 번 박스권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8,100원 정도 캔들이 28,100원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깨고 올랐던 자리거든요. 28,000원 초반 초중반 구간 28,000원 부근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열었을 때 28,100원 이렇게 열어보는 거고요. 일봉상 봤을 때 오늘 캔들의 위치겠죠. 28,500원 여기 정도 때가 그 안착한다고 하면 사실 요거는 돌파 매매 개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로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안착을 해주고 한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파 매매로
좀 손절을 잡고 안 가면 완전 꼭대기에 물리게 되겠죠. 월봉상으로도 여기가 최고점이고 최고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버리면 최고점에서 꺾어 내려가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신 분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돌파 매매로 볼 수 있겠다. 근데 아쉬운 건 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돌파되고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적다는 건 좀 염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단기 꼭대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대응 영역일 수 있겠고 신규 매수로 봐도 돌파 매매 대응을 안 해주면 힘들어질 수 있는 자리대다.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퍼스텍이란 종목이고요. 퍼스텍이란 종목이고 최근에 장기 하락 뒤에 이렇게 좀 거래량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흐름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3600원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해 보이겠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한다 그러면 단기 목표치를 이렇게 똑같이 다른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돌파된다 그러면요. 오히려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니까 한번 저가 포지션 추세 때나 여기 3,600원 구간대 잘 보시면 괜찮을 수 있겠고 의미 있는 건 정말 이 최근에 늘어난 거래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2구 산업입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아요.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많이 갖고 왔고요. 2구 산업도 보시면 3,100원 구간 박스 여기 박스죠. 여기 저가대 박스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파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름 요때 거래량에 비해서 돌파된 거래량으로 상승해 줬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3,100원이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저항대였던 걸 뚫고 내려가는 거니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목표치는 마찬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왔던 급락 구간이죠. 급락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 보시면 여기 윗단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가. 그래서 매물 차트를 또 보면 되긴 하지만 한번 봐볼까요? 또 괜히 또 가볍다라고 해가지고 또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매물대 차트 한번 보시면 매물대가 형성된 부분 다 윗단이죠. 윗단이고 여기 때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구간은 아니죠. 매물대가 거의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대응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산업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자, 신성통상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7월달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요때 이 선을 그어놓은 게 있죠. 그어놓은 상황에서 보자라고 드렸고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 1, 2 체크해놨고요. 1, 2에서 올라와 줬죠. 그래서 1, 2에 샀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기 선에 다시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보는 거죠. 다시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윗단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고 3,000원대 내려오면 1, 2 구간에 샀던 것들은 다시 털고 나와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꼭 그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세아벨 스틸 지주고요. 철강주가 돈을 번 것 치고는 잘 주가가 못 간다. 대세 상승 나왔지만도 많이 반납했는데 단기 이렇게 보시면 요때 보시면 쌍바닥 개념으로 돌아왔고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회복한 거 보라 그랬죠. 예전에 원익 IPS가 깨고 다시 회복했을 때 얘기 드렸고 그러고 나서 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세베스틸 주주는 여기가 매물이 또 있어요. 단기적으로 생긴 매물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구간까지밖에 일단은 열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고 거래량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바닥권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 시즌에 발표가 잘 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이렇게 둘 수 있겠다. 둘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빠르지 않은 종목이고 충분히 대응할 영역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차트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22,600 이렇게 차트가 열려 있는데 여기 이제 뭘로 갖고 왔냐라 보면 금액적 다 반납하고 되게 안 좋고 재무도 좋지 않습니다. 다 안 좋은데요.
유보율이 높고 유보율 현금이 좀 쌓여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 또 무중 하니까 또 무중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제 급등했고 상한가 마감했고요. 오늘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얘도 1대5 무중입니다. 1대5. 그래서 5배 무중. 그래서 조강 ILI가 좋은 흐름 나왔다시피 또 무중일 반영해주고 주가에 반영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까지 열어놓고 22,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체크해봐야 되는데 무중 이슈가 끝난 건가? 이런 거 체크해볼 수 있겠는데 좀 다른 건 있는 게 오늘 이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가 오늘 좀 많이 손절이 나왔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도 막 학습이 필요하죠. 너무 많이 로터스나 조강 아이레나 무중으로 공구 뭐 이런 거 많이 해먹었으니까 과연 얘가 또 다시 상승 가지고 급등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응의 영역이다 주식은.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신다 하더라도 1대5 무중 또 갈지 모르니까 금액적으로 22,500원 정도 금액대 한번 체크해 보자. 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도 있긴 한데 2만 뭐 3천 후반 이렇게도 있긴 해서 이렇게 금액 설정을 해놓고 반등하는 자리 때 체크해 보시면 1대5 무중 500% 무중을 또 눌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체크해서 갖고 온 거니까요. 가능하신 분 한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고 주가는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재무가 이런 것들이 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가만 잘 분석하면 또 대응 영역이 가능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방송 오늘 또 준비했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그 애청자분의 얘기 좀 새기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